제가 10배를 번 주식, 15배를 번 주식,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나 팁을 드리면, 네. 업종 어머머.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정말 1, 2년 후에는 두고 보십시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 우리 네. 저커버그님께서 윤 대통령이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AI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왜 왔냐? 대한민국 반도체 지금 빅테크 거물들이 주목하고 있다. IT 톱톱하면 역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잖아요. 지금 1년 차트인데 밀레니얼 버블 이후로 최고점이더라고요. 하이닉스가. 작년 한 해 88%.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사실 주가를 놓고 보면 장기 차트로 볼 때는 올랐지만 지금 73,200원. 아직도 좀 갇혀있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하이닉스가 88% 올라가는 동안 44% 잘 그 정도면 아이고 44% 벌 수 있으면 진짜 영혼을 팔겠습니다. 미친 성장이 기대되는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 과연 그 1등 대장주 누가 될 건가? 두 번째, 반도체에 관심 있는 저 같은 직장인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오늘 다 씹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실 4분기 실적 발표가 2.8조 이익을 발표했는데 반도체는 2조 적자였고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적자가 15조였대요. 이거 큰 거 맞죠? 큰 거죠, 큰 거죠. SK하이닉스 살걸. 삼전 주주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있다. 근데 왜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가? 라고 봤더니 그 배경에 지금 빅테크의 대장 엔비디아가 지난 21일 2월에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또 서프라이즈. 서프에 서프. 이렇게 되면서 짝꿍인 하이닉스가 고객사잖아요. 웃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나오고 엄청 뛰었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보면 파란색. 상반된 주가 흐름을 보인 배경. 하이닉스로 쏠리는 이유는 엔비디아로 이야기가 귀결되고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끌어왔대요. 근데 삼성전자는 늦어지고 있다. 네. 중요한 건 저 HBM3E. HBM3E가 뭐길래 삼성전자는 왜 깨갱되고 있느냐. 대표님, 저 HBM3E 뭐예요? 엔비디아가 왜 주가가 오르냐 이런 네. 얘기하면 뭐 GPU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기 그림 보면은 GPU 옆에 HBM D램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GPU가 왜 중요하냐? 병렬로 계산하는 게 빨라서 서버를 많이 놔두면 AI의 처리 속도가 되게 빨라지니까 GPU가 중요하고 그거를 엔비디아가 잘 만드니까 좋다 이건데 그것만 빨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 저장 장치도 동반적으로 빨라져야 돼요. 그런데 D램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고 그 중에서 고대역 초고속 메모리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였나 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같이 저거를 할 수 있는 것. 신고가 간 이유는 아마 저것 때문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저것만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저것을 SK하이닉스의 전체 가치에 비교해서 정말 큰 부분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작은 부분인데 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뭐 잘 될 거니까 저 HBM이 되게 중요해질 거고 SK하이닉스가 벌써 엔비디아랑 뭔가 한데 기술력이 되게 좋나 봐. 그러니까 지금은 비중이 작지만 나중에는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을 풀어봤고 이 HBM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의 삼국지 시대가 열렸다. 올해 전망치입니다.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메모리 업체 3대장이 마이크론이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또 명실공히 우리나라 시총 1위잖아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HBM3E 아까 말씀해주신 GPU 옆에 저장 공간인 HBM을 이렇게 12단으로 개발했다 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하루 동안에만 작으면 300억 올랐대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너네 보고 있니? 마이크론이 HBM3E 첫 양산 승부수를 던지면서 우리가 엔비디아 납품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빨리 양산 소식을 들린 거예요. 근데 저 잠깐 궁금한 게 이게 개발이랑 양산이랑은 다른 거죠? 삼성이 샘플 돌렸대 하잖아요. 개발은 끝났는데 엔비디아에 한번 써볼래? 삼성? 니네 만들었다고? 잠깐 써볼게. 엔비디아의 연구개발 단계로 다시 들어가서 한번 같이 써보는 거죠. 그게 되면 퀄리파이라고 해서 허가됐다. 승인되면 너네 잘 만드네. 이제 많이 만들어줘. 라고 해서 양산이 물량할 때 그 양이에요.
본격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5세대 HBM3E 이 메모리 3사 대격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 용량도 중요한가 봐요. 하이닉스는 8단으로 쌓아 올리는 거 24GB로 5세대 디램 공정, 마이크론이 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도 8단 적층으로 24GB, EUV는 또 미적용이래요. 근데 우리는 양산 시작해 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삼성은 개발 완료됐다. 36GB, 이게 이제 12단 적층입니다. 양산을 앞두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게요. 저 네. 적층 궁금한 게 네. 쌓아 올리는 게 네.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조금 그냥 아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적층이라고 하는 걸 왜 하냐면 이렇게 커지면 네. 뭔가 부품을 넣기가 네. 불편해져요. 첫 번째. 근데 이게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쌓으면 예. 부품을 여러 개 넣어도 음. 이 완제품을 만드는데 큰 부담이 없어서 쌓기 시작한 거고요. 네. 이렇게 놓으면 요거 회로로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럼 회로를 이렇게 하면 요만큼만 있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회로를 연결하는 길이, 높이 이것도 짧아져요.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층 위로 쌓게 되면 속도도 빨라지면서 이 면적에 대한 그런 이점도 생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는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진짜 양산하면 좀 대박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제일 빠른 게 마이크론이라는 점. 전 세계가 이렇게 반도체 AI를 필두로 기회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대장 현재 주가 수준만 놓고 봤을 땐 앞서 보신 것처럼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이크론이 양산 빨리 한다고 하니까 경쟁 심한 우려에 딱 하루 전날 이 발표하자마자 4.9% 급락했어요. 이거는 오늘자입니다. 그러면 전날 급락? 오늘 하락?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드나요? 2배 오르고 5% 빠졌다고 끝났나?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하락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건가? 여러분들 저만 따라오세요. 이거 너무 뉴스 보고 주가 보고 후행적으로 네. 끝났나?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제대로 안 알려주잖아요. 그쵸.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외생 변수를 가지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난 이렇게 될 것 같아 를 검증하는 이렇게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늘 이런 방송은 그렇구나, 뭐 HBM이 뭐 수율이 양산이 그걸 그냥 배웠다 하나, 그리고 투자를 하는 방법론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셔야 되지, 또 이거 듣고 삼성전자인가 하이닉스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이야기를 쭉 풀어가 볼 건데 사실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건 반도체도 있지만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2023년 작년 처음으로 애플에게 연간 판매량 1위를 빼앗겼대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재작년, 작년 시장 점유율도 하이닉스한테 지금 못 이긴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3.89 지금 하이닉스 올인해야 되는 타이밍인가요?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더라. 이쯤에서 주식 투자자분들도 같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10만전자 갔다가 계속 7만전자에 머물고 있는 삼성전자, 이쯤에서는 팔고 하이닉스로 갈아타볼까?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이거를 얘기할 때 반도체 삼성전자가 전 세계 1등 아니야? 왜 반도체가 잘 된다는데 SK 하이닉스가 더 오르지?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전자공시를 보면서 어의제도 할 수 있다. 어의제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공시 통합 검색을 클릭하고 삼성전자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검색. 여기 공시 유형에 보면 네. 거기에 정기 공시 누르고, 이것만 보면 돼요? 정기 공시는 삼성전자 공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꺼번에 쉽게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근 거 한번 눌러볼까요? 2023년 9월 거. 왜 4분기가 없고 지금 3분기까지 있는 거예요? 4분기는 3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기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9개월 동안 191조 정도 매출액을 발생시켰는데, 이거 분기 기준이잖아요. 3개월 9개월. 아니라 누적 9개월로 나오는 누적 거예요? 9개월 기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반도체 DS 부문이네요. 이게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죠? 23.5. 그러면 제일 큰 건 어디예요? DX 68.2. DX 같은 경우는 TV, 모니터, 냉장고, 뭐 세탁기, 가전제품.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만 볼 거예요. 반도체만. 네. 근데 반도체는 판매량은 꾸준히 올라간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우리. 네. 그러니까 반도체 핵심 변수는 반도체 가격이란 말이에요. 가격이 높아지면은 대박 나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힘들게 만들었는데
큰 손실 보는 거예요. 수요가 근데 늘어나는 건 맞아요? 옛날에는 반도체가 안 쓰이던 제품들에도 네, 네. 반도체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네. 반도체는 많이 쓰이는데 이 업황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내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을 봐야 돼, 핵심은. 밑으로 좀 내려볼까요? 메모리 평균 가격은 전년 평균 대비 48% 하락하였으며 나왔잖아요. 오,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에 팔던 메모리 반도체가 50원이 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직원들 월급은 반토막 났을까요? 제 친구 보면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그렇죠? 연봉도 올라요. 근데 연봉 오르는데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반토막 난 거예요. 적자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게가 그렇죠. 적자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네,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SK 하이닉스 가봅시다. 똑같이 9월. 작년 9월 거 한번 볼까요? 제품 서비스 그렇죠. 갈까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반도체가 몇 프로? 예. 100%. 반도체 100%죠.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면 오. 이 회사는 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많이 나겠죠. 반도체만 하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오르겠네요. 엄청 오르겠죠. 예. 밑으로 좀 내려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ASP, 저게 Average Selling Price, 평균 판매 가격이 10%가량 상승했다. 그렇죠. 그러면 저기 대략 계산해 보면 100만, 예. 1000만, 10억, 100, 1000억, 20조란 말이에요. 9개월 동안 20조.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 직원들한테 똑같이 월급을 주고 있는데 20조를 팔다가 예. 가격이 10% 더 올랐다고 쳐보세요. 네. 그러면 22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조가 올라간 게 고스란히 다 이익이 되겠죠. 아. 월급이 갑자기 오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SK 하이닉스는 좋아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비슷하다고 보자. 우리 네. 10% 오른다라고 보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 중에서 반도체는 몇 퍼센트 차지한다? 아까 대략? 23%. 23%. 그 20%가 10% 오르면 2%밖에 2%.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안 좋아질 때는 하이닉스가 많이 안 좋아지고 좋아질 때는 하이닉스가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삼성전자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스마트폰도 잘 만들고 LCD도 잘 만들고 OLED 잘 만들고 네. 다 잘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나는 반도체에만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좋아질 때 SK 하이닉스 사는 게 더 하이닉스를. 좋겠다. 네. 그럼 HBM이든 뭐든 간에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이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까? 요것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기업을 고를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디램, 낸드 포함해서 반도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낸드는 ASP 하락했다는데 디램만 봐도 돼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D램, 네. 낸드 플래시, 저기 나와 있는 CIS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런 것들을 다 해놓고 그 중에 D램의 비중은 몇 %일까? 또는 아까 말씀하셨던 HBM의 비중은 몇 %일까? 이걸 당연히 알아보고 그 중에 네. 뭐가 좋고 뭐는 안 좋더라를 이제 이렇게 저울에 올려놔야 되는 거죠. 네. D램 좋은데 낸드는 떨어졌네? 궁금하면 낸드의 비중은 몇 %인데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이제 인터넷에 찾아본다든지 증권사 보고서를 본다든지 네. 또는 심지어는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네. D램 말고 낸드 비중은 몇 %예요? 라고 네. 물어봤는데 만약에 낸드 비중이 90이다. 이러면 또 우리는 낸드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저희는 낸드 많이 안 해요. 한 20%밖에 없어요. 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럼 난 D램만 봐도 되겠다. 그래서 투자할 때 쉬운 게 뭐냐면 좋은 기업이랑 좋은 주식이 약간 다른데 좋은 기업은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이 좋아요.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도 팔지만 스마트폰도 가전도 팔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한 분야가 좀 안 좋아도 네. 잘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죠. 상세가 이렇게 좀 그렇죠. 되니까. 근데 주식할 때는 복잡해. 난 삼성전자 보려면 가전도 봐야 돼, 테레비도 봐야 돼, 스마트폰도 봐야 돼, 반도체도 봐야 돼, 뭐 다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D램 낸드만 보면 돼 하니까 뭔가 아이템이 간단한 것.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투자하기 편한 거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20년 했어요. 20년. 와. 이것만. 그리고 제가 제 자랑을 좀 하면은 우리나라 거의 최초 사업 보고서 읽는 법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제 첫 번째 책이 그거. 그러니까 저는 저게 외워져 있죠, 거의. 여러분들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너도 나도 갖고 있는 주식 말고, 국민주 말고, 네. 나만 아는 내 인생 바꿔줄 주식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 이거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두 가지 키워드에 해당되나 안 되나를 보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그게 제가 사유마외에도 썼는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종목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39페이지. 제가 10배를 번 주식, 뭐 15배를 번 주식, 이런 거에 사례를 써놨어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 이미
PD님께서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모르지만 그 둘 중에 하나 들어있어요. 저 문장에. 성장. 아니에요. 남들이 힌트 잘 줬어요. 모르지만. 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SK 하이닉스로 돈 버신 분들은 네. 사람들이 HBM 하기 전에 예. 연구를 막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하겠다. 이렇게 될 거다. 네. 또는 HBM 기술력이 있다 해서 미리 샀단 말이죠. 아. 그때 여러분들 다 싫어할 때. 자, 여기 두 번째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남들이 모르는 네. 주식인가? 대부분 아는 것만 할걸요? 대화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아는 주식 중에는 남들이 싫어하는 주식. 싫어하는 걸 사야 돼요. 근데 악재가 여러분들은 많은? 지금 약간 초보자니까 예. 아무도 모르는 주식을 샀다가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거든요. 그건 좀 실력이 쌓인 다음에 한다 네. 보면 나는 그래도 유명한 주식 대기업 중에서 하고 싶어. 그럴 때 남들이 싫어할 때 사면 되는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계속 얘기했던 그 주식이 있어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죠. 팔았기 때문에. 타이어 주식이에요. 타이어. 제가 타이어 주식을 엄청 사라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었지. 장기 차트 볼까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사라고 있어요. 계속.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보통 첫 번째 안전한 대기업 같은 거. 그쵸. 이 회사 대기업이 아니에요. 시총 큰 거. 이거 든든한, 좀 크지 않나요? 유명한 회사죠. 네. 그러니까 대기업 오케이 넘어갔어. 근데 여러분들은 막 오른 거 좋아하시죠?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빠졌었네요. 막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싫죠. 근데 실제로는 싸지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의 본질 세일 가치가 구간. 있다면. 근데 왜 떨어졌냐? 이때 고무가 원재료거든요. 한국 타이어의 고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우크라이나랑 막 싸워. 전쟁 때문에 고무의 가격도 오르고 배싹도 비싸졌어요. 물류 비용? 그렇죠. 아. 근데 희재 씨 운전하신다고 그랬죠? 네네네. 타이어 바꿀 때 뭐 어떻게 바꿔요? 브랜드 있는 거. 미쉐린. 미쉐린, 막 이런 거 생각나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뭐 브리지스톤. 근데 타이어는 기본적으로 몇몇 회사가 과점하고 있어서 다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 튼튼하고 탄탄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란 예. 말이죠. 타이어는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과점하는 브랜드 업체들이 있다? 그럼 그 회사는 돈 잘 버는 거야. 주가의 키팩터는 항상 이익인데요. 네. 아까 한국 타이어는 그냥 잘 팔리는 거야. 그럼 이익의 키팩터가 뭐겠어요? 매출액은 안 변해, 얘는. 그러면 비용이 비용. 비용을 줄여야 네. 이익, 그 마진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갈 때, 고무 가격이 올라가고 뱃삭이 올라가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네. 떨어지죠. 그런데 고무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뱃삭은 막 올랐다가 전쟁이 좀 없어지고 코로나가 완화되면? 없어지면 다시 네. 뱃삭이 떨어지겠죠. 타이어는 꾸준히 팔려. 한국 타이어 브랜드 좋아. 근데 지금은 원가가 비싼 것 같지만 나중엔 없어져. 그러니까 요런 안 좋아하는 국면에 샀더니 그냥 주가가 3만 원에서 6만 원 가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7조 원이라고 보고요. 반토막이었으니까 4조 원이라고 볼게요. 4조 원. 네네. 그러면 요걸 눌러보는 거예요. 종목 분석. 그럼 이 회사가 돈을 얼마 버냐면 1년에 2023년 기준 매출액 9조, 영업이익 1조? 1조. 1천억 원? 네. 시가총액이 3조였어요. 근데 이익이 1조 벌어요? 그러면 PER로 3배. 3배. 33%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얼마 너무 높아요. 너무 높죠. 금리는 3%밖에 안 되는데 한국 타이어를 사면 33%라는 거 주는 거예요. 그럼 사요 안 사요? 사요. 무조건 사죠. 근데요, 대표님, 저기 1조 안 됐었는데? 그렇죠. 그걸 보는 거예요. 연간 다시 눌러볼게요. 한 지금 1조 원 정도 벌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얼마 벌었어요? 좀 낮았어요. 그렇죠. 3,800억밖에 못 벌었죠. 근데 보세요. 저 때는 네. 아까 타이어가 안 팔렸다고 해서 팔렸다고 그랬어요. 팔렸어요. 타이어는 꾸준히 팔렸어. 비용이 올라갔다고 뭐가 하셨어요. 올라가 그랬죠? 고무랑 고무 가격이랑 백가값. 백값. 근데 그때 보면 여러분들 어때 보여요? 3조인데 3천억이니까 10배네? 기대 수익률 10%밖에 안 되네? 비싸네? 안 좋네?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당시에 요 3천억을 보고 예. 얘는 3천억밖에 못 버는 애구나. 안 좋구나.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죠. 결과를 가지고. 네. 근데 제가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의 논리를 가지고 미래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타이어는 그냥 꾸준히 팔려. 근데 고무 가격이랑 뱃삭 선임은 떨어질 거야. 그러면 1조 벌겠는데? 그럼 미래 1조를 버는데 지금 3조밖에 안 된다고? 33%나 준다고? 너무 싸구나.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미래를 봤더니 이 주식이 안 좋은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게 너무 뻔한 주식. 근데 1조 벌 줄은 어떻게 예상해요?
이 회사가 예상을. 타이어를 몇 개 파는지가 나와 있어요. 연간 평균. 네. 다시 돌아가면 네네. 여러분들이 싫어할 때, 야, 고무 가격 비싼데 무슨 타이어냐? 요새 그 뱃삭이 얼마나 비싼데 타이어고 무거운 거 어떻게 옮기냐? 싫어했잖아요. 그쵸. 유명한 기업인데.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돈이 벌리더라. 아니 그런 가치 투자자의 마인드를 제가 장착해보자면 반도체 이야기를 했지만 네. 반도체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지 않은 종목들 안에서 너무 싸 보이는 거를 쭉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그렇죠. 왜 나빠졌는지 그럼 그게 좋아질 이유인지 그렇죠. 이렇게 추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마 월보 PD님이 네네. 블라인드에서 자료 가져오시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블라인드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 욕 많은 거. 들어가서 욕하는. 야, 이거 되겠냐? 망했다, 이렇게 나 진짜 나오는 거. 도저히 진짜 이렇게 잃어가지고 팔기도 짜증난다. 욕먹는 거. 제일 작년에 많은. 반도체 욕 엄청 먹었어요. 그건 그래요. 네, 이거 내가 10만 전자 들어갔는데 이거 뭐 되겠냐? 나라 망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저는 반도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 반도체라든지 뭐 AI라든지 현재 잘 나가는 산업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도 나도 들어간 주식 말고 찾으려면 네. 모르는 주식 또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식인데 대기업이다? 그럼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네.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궁금한 거를 어디에 뭐 찾아서 찾아 써보든 전자공시에 직접 해보든 하다 보면 아주 심플하게 답이 나오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질문도 있잖아요. 네. 나는 이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안 사면 돼요. 아.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이 3,000개예요. 거의. 오. 근데 그 중에서 사람들 좋아하는 거 반, 안 좋아하는 거 반이라 쳐놓고 그쵸. 네. 그럼 1,500개 중에 대기업 몇백 개 나오겠죠? 네. 좀 잘 아는 거 몇 개, 모르는 거 나머지 버리고 아는 것만 투자해도 돈 버는데 전혀 지장 없다. 너무 어려운 업종까지 다 알려고 하면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이 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좀 잘 알 것 같은데 이유가 쉽게 이해되는데 라고 하는 쪽에 분석, 호기심을 집중시키면 네.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저희 같이 비교해보면서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같이 배워봤고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가 준 우리의 레슨. 지금 남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박앤세일이 누구인가? 맞아요. 오늘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 팁을 드리면 네. 섹터? 패션 업종. 어머머. 패션 업종을 요새 예.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예. 엄청 뭐라 그래요. 야, 그래요? 무슨 패션이냐, 경기 안 좋은데 그쵸. 싫어하잖아요. 네. 야, 누가 브랜드 사냐? 지갑 두둑해지면 브랜드 살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 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싫어하는 대기업. 제일 뭐지? 대기업이죠? 네. LG 패션 대기업이죠? 한섬 대기업이죠? 네. 이런 것들 중에서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 찾으면 저는 돈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몇 번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정말 1, 2년 후에는 두고 보십시오. 브랜드로 OEM 지갑이. 말고. 그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OEM 회사들은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기랑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디에 그렇구나. 수출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하냐를 하나? 찾아보시면 되고 예. 내수에 이제 패션을 하실 거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옷을 나중에 지금은 좀 안 입는 것 같지만 나중에 좀 경기가 좋아지면 입을까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힌트 쏟아졌습니다. 네.